김호수 총장은 과거에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과거 현 정부와 친한 인사 아니냐라는 비판 혹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다는 거네요. 지금 현행 제도 만들어주신 제도들이 완착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이 이번에 총장 승인 없으면 지방검찰청 수사 못하고 지청에서는 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으면 수사 못한다. 지금 이 검수완박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거는 하나가 아니어서요. 아니 동의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검수완박으로 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전예현 평론가님, 당시에도 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동안 저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가 후배들의 반기 혹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좀 마지못해 김호수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검찰총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워낙 지금 관심사이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들이 물러나라는 압박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조심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검찰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선인의 측근들이 검찰총장 물러나라고 임기가 명시되어 있는 총장에 대해서 압박할 때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회의에서 더 이상 정치권이 우리 흔들지 말라 이런 의견 표명했나요? 그런 점에서 자칫하면 이런 움직임이 검찰의 이기주의나 엘리트주의, 집단주의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됐다고 해서 민주당이 했던 모든 것이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대선의 수치가 절묘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과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들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과 대척점에 있던 후보들의 합산을 하면 그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민주당에서 했던 모든 검찰개혁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민심의 또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그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내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이재명 전 지사 관련된 여러 수사들을 좀 미리 막아보자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평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면 그러면 수사를 안 하나요? 왜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검찰이 검찰 조직 입장에서 수사권이 박탈되는 측면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수사권이 어디에 속하는지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서 권한을 분리하자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든 뭔가 권력이 집중하다 보면은 부패를 한다든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검찰에게 지금 수사권, 또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이라는 이런 좀 막중한 또 권한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은 좀 기소만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를 하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의 이제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해서 수사가 안 되고 국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이미 국민들과 관련돼 있는 생활 밀착형 범죄들은 이미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신라전 취재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이른바 검수완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데요. 저희가 그 화면을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그 후 저는 4번 좌천당하고 2번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적인 동선을 CCTV로 사찰당하고 후배 검사로부터 독직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검찰 요직에 앉으면 검찰권을 혹시나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습니다.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걸 처리를 할 거냐 말 거냐.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200석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검찰주의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충성 맹세한다.
풀립도 바람에 이처럼 빨리 높지는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이 꽤 다시 한번 강경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요 사실과 증거 관계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근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결론을 보면 이미 전임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무혐의로 수사팀들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은 결정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서울 고검장으로 옮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정수 지검장이 왔을 때도 수차례 지금 올렸는데 결정 내리지 않다가 지금 이제 그 부장검사 전원 회의를 통해서 이 사건은 결국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무혐의를 12번째 해서 무혐의를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성윤 지검장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술이 발달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즉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에 대해서 이거를 풀 수 있도록 기술이 발달될 때까지 놔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저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 현재 검찰은요. 현재 있는 증거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술력 개발 30년, 40년 동안 가만 놔둘 겁니까? 그거 자체가 검찰의 만용이죠. 자,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 예전부터 이미 수년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11차례에 걸쳐서 수사팀들이 이거는 현재 있는 증거로 볼 때 혐의가 되지 않는다. 검언연착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사안입니다. 자, 그거를 지금 수사팀들이 안 내주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이 검수한박이 안 됐기 때문에 무혐의를 내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경강부회 아닌가요? 전희연 평론가님, 저 이현정 의원의 말씀을 만약 흐름을 가서 질문을 간다면 그런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를 명분 삼아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얼마나 대선 이후에 국민들이 납득할지 이 부분이 좀 민주당으로서는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편집화면 보면 한동훈 검사장 얼굴이랑 이렇게 나와서 저 사건만을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은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사건이 3년 넘게 캐비넷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사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3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하죠? 두 번째,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부인 측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 최근에 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 수속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라던가 당선자 측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내놓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수사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사실관계 하나 하자면 김건희 씨의 이른바 주가 조작 의혹 혐의는 수사를 안 했다 못했다 이 부분은 내부 얘기니까요. 그런데 수사가 좀 수사 결론을 내는 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그러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그동안 3년 동안 뭉갠 건 문재인 정부의 검찰입니다. 예.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캐비넷에 3년 동안 넣어놨다가 이제서야 꺼내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도 문재인 정권의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속성을 문재인 정권이 왜 그렇게 길들여지게 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오히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왜 그동안 3년 동안 썩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검찰의 이런 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은 누차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미 그 사건 관련해서 주범 2명은 기소가 돼 있고요. 예. 공범도 같이 기소장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돈을 투자했던 투자자로 수십 명이 나왔던 사람들이 기소장에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투자자로서 주가 조작 그 공범으로 마치 등치시키는 이런 식의 프레임은 이미 그 주가 조작 사건 자체의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동격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프레임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팩트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동부지검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데 당시에 한천식 동부지검장, 그다음 주진우 당시 부장검사 이 수사하고 난 뒤에 전부 다 옷 벗었습니다. 좌천돼서 옷 벗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산업 블랙리스트 수사 못했습니다. 왜냐? 친정권 지검장들이 와서 수사 계속 막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 검사장이 와서 이제서야 수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수사를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는 제2의 한동훈을 막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내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
검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수사를 아예 안 했죠. 저는 아예 안 했다고 봅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사실상 조사받지 않았다. 그 점만.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감정에 충실한 거는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그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 아이폰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뭐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술로 못 푼다는데 그런 게 아쉽죠. 놀라운 일도 아니다. 검찰 한동훈 검사장 조사도 안 했다.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다. 유시민 전 이사장, 박범계 장관. 사실 한동훈 검사장이 책임을 꼭 묻겠다고 한 인물 두 사람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근데 장 변호사님, 한동훈 검사장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또 한 번 맞부딪힌 지점이 뭐냐면,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조사도 받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본인을 또 허위 사실로 유포했다. 사과 요구했다. 사과 요구한다. 아니면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 또 한 번 이렇게 맞부딪혔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법조인의 시각에서 저 워딩들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도 받지 않고 이제 무혐의 처리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조사가 사실 어떤 조사이냐에 따라 저 부분이 뭐 허위냐 아니냐는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부분까지도 뭐 법적 조치를 할 정도로 지금 뭐 갈등이 뭐 더 비화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이미 명예훼손 관련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1년을 구형을 받았죠. 사실 법조계에서 봤을 때는 명예훼손 가지고 1년을 실형을 구형하는 일은 사실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엄중한 형을 또 구형했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검찰에서도 이 사건을 볼 때 그냥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조사도 안 받고 무혐의 처분됐다. 이것도 거짓말이다라면서 또 한 번 사과 요구했고 법적 조치 검토했어요. 근데 앞서 자막에 잠깐 나갔는데 이 질문만 하고 이번 주제 넘어갈게요. 김은식 교수님. 예. 오늘 박범계 장관이 최근 연일 한동훈 검사장이 본인 무혐의 처분 이후로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까 본인이 대통령이냐 무섭다라는 표현을 현직 법무부 장관이 썼습니다. 사실 정권 교체기, 그리고 이제 현 정권은 아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당선인의 이제 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과도기에 검찰들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검찰의 어떤 권력 눈치 보기, 또 권력의 줄서기라는 행태라고 비판을 한다면 이런 식의 검찰의 문화는 사라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른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관련된 피의자로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나온 적이 있고, 그 사건에 이른바 또 다른 검언유착이 아닌 정언유착이라고 하는 기획함정 수사, 기획함정 취재였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에 박범계 장관과 추미애 장관,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권이 눈에 가시였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수사 외압과 검사들의 검찰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수사 결과가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어쨌든 압수수색을 2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신라젠 취재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이제서야 내린 건데, 이걸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이나 박범계 장관이 저렇게 발끈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된 의혹들은 계속된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사실상 권언유착의 함정 취재가 더 많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늦게라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그걸 좀 당당하게 수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이냐 무섭다고 할 정도로 마치 검찰이 한동훈의 눈치를 보는 것처럼 과장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 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수 총장에게 오늘 검찰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